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수백 개들의 가결투표 배신은 그저 이재명 한 사람에 대한 배신이 아닌 민주당과 민주주의에 큰 위협을 가하는 배신이었다는 점에서 백날 첫날을 비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결의 투표를 했었던 민주당 내 의원들 역시도 지금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을 비판하고 심판을 토로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점잖게 의정활동을 했던 이해식 의원이 분노의 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멘붕이 왔다. 지난 대선 패배 때와 비슷하다. 그때는 국민이 결정한 것이어서 불가항력감, 좌절감, 무력감 같은 것들로 비롯이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압도적인 분노감이다. 같은 배를 탄 사람에게 당했다는 참 더러운 기분. 가결표를 찍은 사람들은 사전에 밝혔어야 했다. 밝히기는커녕 연막을 피웠다. 마치 부표를 던질 것처럼 기권이라도 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면서 당론 결정을 하지 마라. 당론으로 결정하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이 가결에 가담한다 라고 은근 협박하면서 부결을 설득하는 의원들을 교란했다. 당 지도부가 그렇게 당했고 나도 당했다. 속이지만 않았어도 분노감은 더했을 것이다. 의원총회 후 몇몇 의원들이 내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이다. 나도 욱하는 성질이 있지만 그냥 욱했던 게 아니다. 분노가 끌어올라 자연스럽게 분출됐다. 나도 나를 막을 수가 없었다. 솔직히 지금도 그렇다. 애당초 그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당권 탈취, 그것이다. 표결 후 긴급 의총에서도 속내는 분명히 드러났었다. 모 의원이 이런 말을 내뱉었다. 이재명을 탈핵한 것이다 라고. 그렇다. 국민의힘 표에 얹어 당 대표를 팔아먹은 것이다. 당내 소수파가 국힘과 협잡해서 다수파의 의사를 엎은 것이다. 이것을 배신이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노무현이 그렇게 당하지 않았던가? 이제 고백이 나오고 있다. 그것도 방송을 통해 공공연히 떠든다.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단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책임졌다고 강변을 한다. 뻔뻔스럽기가 창난 수준이다. 이제 그들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존재를 드러내 당당하게 심판받든지 끝까지 숨어 비굴하게 처신을 하든지. 비겁하고 졸렬하고 비루하다라고 배신자들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지자들 못지않게 같은 당내에서 매일같이 친한 척 인사하고 같이 지냈던 동료 의원들에게 당한 이 배신감은 아마도 우리 지지자들보다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들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갑석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 의사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려놔 라고 수용한 것 역시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물론 송갑석 의원이 가결표에 던졌다는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직을 내려놓았다는 것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인가 하는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이해식 의원의 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기가 장난스러울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까지 전가하는 자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비판해야 하는 걸까요? 비판도 시간이 아깝죠. 처단과 응징으로 화답을 해줘야죠.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현재 민주시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히 단식 중단이 아닌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는 분기탱천합니다. 비록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단단하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수백 개들 덕분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배신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당하다 보니 더 강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더 크게 빛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첫 번째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필승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국힘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 영향에 따라서 윤석열 심판론과 당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국힘당 역시도 이번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층 결집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강서구민 30%가 충청도 출신인 점을 고려해서 정우택과 정진석을 명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세우는가 하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안철수까지 앉혔습니다. 윤석열 찍으면 1년도 안 돼서 손가락이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고 입을 털었던 안철수까지 전면에 내세우는 걸 보면 중도층 표심을 최대한 확보해보겠다는 계산인 것이죠. 급할 때는 이렇게 안철수 이용을 해놓고 공천 시즌이 되면 과연 안철수에게 공천이나 해줄까요? 여튼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서 이 선거에 올인할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지역 구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민주시민분들도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 됐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방미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레기들을 총동원해 마치 윤석열이 엄청나게 바쁘게 일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동하며 양자회담만 40여 개국과 회담을 했다며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었지만 정말 대단한 성과라도 내고 저렇게 난리인 것일까요?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파라과이 대통령 등을 초대해서 오찬하면서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고 떠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부부가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한 바로 그 다음 날 파라과이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은 떡하니 저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2030년 엑스포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찰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윤석열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놓고 빅엿을 날린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소식에 대해서는 역시나 국내 언론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도 소식이 없습니다. 잼버리 대회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대한민국에 과연 각국의 정상들이 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귀국을 하자마자 국내 현안도 산적할 텐데 곧바로 충남 공주에서 열린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충남 공주면 정진석의 지역구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행사였길래 모든 현안을 다 제쳐두고 급하게 내려간 것인지, 행여 또 무슨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움직임 하나하나에 늘 의구심이 먼저 생긴다는 겁니다. 뭘 해도 의심부터하게 만드는 이 정권,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속히 심판하는 길만이 답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